이어서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프로포절 사례 중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반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해왔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법에 의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한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그 삼성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성과중심형, 성과확산형, 산출중심형 이런 다양한 사례의 사례관리 그 제안서들을 함께 공부를 해왔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공기관에 이런 다양한 기관들 또 민간기관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어떤 제안서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현재 있는 충남교육지원청에 또 공모사업들,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어떤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도에 공공기관에서의 공모 주최 사업들에 대한 어떤 그 신청 제안서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이제 재정지원처에서 어떠한 양식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와라. 그 다음에 평가는 어떻게 할 거고 그 제안서에 대한 어떤 채택 과정이라든가 평가 방법 이런 것들까지도 다 상세하게 지시하는 어떤 과업 지시서를 함께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들이나 일반 사기업들에서 하는 많은 제안서들은 일부 해당 재정지원처에서 요구하는 양식대로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요구하는 작성 양식에 맞춰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평가 기준에 맞춰서 제시된 평가 기준에 맞춰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셨던 것처럼 충남교육청에서도 신청하고 있는 사업기관의 어떤 인력 구성이라든가 조직 구성 그리고 이전에 어떤 사업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일정 부분의 점수를 주어서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지금부터 이제 교재를 좀 같이 한번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 발표조이신 이민섭 씨, 최북희 씨, 그다음에 최지영 씨 이렇게 세 분이 발표한 자료들을 음성 녹음으로 함께 보고 그 후에 이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재를 246페이지 교재를 좀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5조 사업계획서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최지영입니다. 5조에서는 사례 7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자 모집을 위한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학우님들께서는 책 2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7의 사업명은 두 세대 가족의 가족 건강성 증진을 통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울랄라 즐거운 우리집입니다. 사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가족관계의 향상으로 즐거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엿보였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나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가족의 가족 건강성을 증진시킨다. 가족 건강성 증진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관계 향상에 기여한다. 지역 기반형 사업으로 지역 내 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자 및 협력 학교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지역 교육복지 공동체 구축에 기여한다. 추진 방침으로는 거점 학교와 일반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취약 학생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별 가족관계 관련 욕구를 파악하고 상의할 경우 프로그램에 균등하게 반영하여 진행한다. 구축된 지역 교육 복지 공동체를 바탕으로 연속성 있는 사업 진행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의식,
고치를 위해 프로그램 진행,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집단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에 유의하여 진행한다. 세부 추진 계획에서 대상 선정 기준 및 인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명 울랄라 즐거운 우리집. 지원 대상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족 2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 학생, 법정 차상위 학생, 기타 저소득 학생, 기타 취약 학생에서 6가정 20명을 대상자로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2가정을 선정하고 그 중에 6명을 지원 대상자로 합니다. 총 8가정에서 26명을 지원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부서로는 서비스 지원팀과 협조기관 및 단체가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팀으로는 팀장, 대리, 사회복지사, 자원활동가가 있으며 협조기관 및 단체로는 해당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해당구 평생학습관, CJ 프레시웨이,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 팀장님의 역할은 사업 운영 및 슈퍼비전, 대리의 역할은 사업 총괄,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사업 보조, 자원활동가의 역할은 프로그램 진행 보조 역할을 합니다. 해당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할은 집단 미술상담 자원연계, 해당구 평생학습관 역할은 부모-자녀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CJ 프레시웨이에서는 부모-자녀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에서는 자녀 이해에 필요한 인터넷 게임과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책 248페이지 프로그램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명 울랄라 즐거운 우리집. 1회기 오리엔테이션과 참여가족 소개 및 사전 척도 검사를 합니다. 2회기에서 5회기 내 마음이 보이니 참여가족 그룹별 미술 집단 상담을 합니다. 6회기 세대공감 1 레크레이션 참여가족 세대공감 퀴즈 및 레크레이션 진행을 합니다. 7회기 오늘은 내가 요리사 참여가족 쿠킹 클래스 참여 요리 경연대회를 합니다. 8회기 이런 꽃같은 가족 부모 자녀가 함께 하는 꽃꽂이를 진행합니다. 9회기 놀면 뭐하니 참여가족 협력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10회기 꿈과 희망의 나라로 수도권 내 테마파크 방문 가족 간 자유 시간을 가집니다. 11회기 세대 공감 2 스마트폰은 어떤 존재일까? 부모 자녀 간 소통을 위해 올바른 미디어 사용 교육 진행을 합니다. 동일 주제로 그룹을 나눠서 진행합니다. 12회기 우리는 한 가족 종별평가회 겸 가족 캠프 사후 척도 검사를 진행합니다. 사례 관리는 가정 방문 혹은 내방 상담 수시 진행, 외부 자원 연계를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네트워크로는 참여학교 네트워크, 지역기관 단체 네트워크, 자원활동가 간담회를 통해 진행합니다. 이 사업의 소요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지원금 1,100만원과 기관자 부담금 100만원으로
총 1,2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 사업비로 일회기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위해서는 간식비, 현수막 제작, 여행자 보험 가입으로 50만 5천 원, 2회기에서 5회기 내 마음이 보이니 진행을 위해서는 강사비, 재료비, 간식비 총 283만 2천 원, 6회기 세대 공감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식사비 24만 원입니다. 7회기 오늘은 내가 요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사비, 장소 대관비, 재료비 총 74만 원. 8회기 이런 꽃같은 가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사비, 재료비, 간식비 총 65만 원. 9회기 놀면 뭐하니 진행을 위해서는 강사비, 체험비, 간식비 총 69만 원. 10회기 꿈과 희망의 나라로 진행을 위해서는 체험비 총 105만 원입니다. 11회기 세대 공감 스마트폰은 어떤 존재일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사비, 간식비, 영화 대여 구입비 총 10만 원. 12회기 우리는 한 가족 버스 대절비, 숙박비, 식비, 체험비, 장소 대관비 총 513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운영비로는 업무 추진비 6만 3천 원. 이렇게 해서 총 예산 1,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끝으로 이 사업의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의 목표는 나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가족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지역교육복지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에 기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거점 학교와 일반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취약 학생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가정별 가족관계 관련 욕구를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균등하게 반영하여 진행한 결과 가족 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세대 공감을 느끼며 서로가 서로를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에 취약한 학생들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대상자들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고 가족관계와 교육관계도 좋아지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앞으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세대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여기까지 5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발표하신 제5조의 세 분 선생님의 그 사업 제안서에 대한 어떤 그동안 공부하셨던 거에 대한 어떤 정리와 그 다음에 그 공부하시면서 느꼈던 점들, 그 다음에 그 5조에서 생각하시는 사업 제안서에 대한 어떤 감상들까지도 함께 발표를 들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사업 이 제안서 지역 기반형 교육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특이한 어떤 교육청의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안했던 공모했던 사업들을 에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그 사업 제안서인데요. 과연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지금 이제 물론 준비하시고 공부하시고 일상에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 계획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조에서 공부하시면서 그런 것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안서를 작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서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제안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그 준비들이나 어떤 그 기획안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지 각 단계별로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부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작성하는 어떤 전체적인 그림과 그것을 완성하고 또 그 제안서 내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동안의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 어떤 그 일련의 방법들을,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종료 후에 어떤 사후 관리라든가 그 평가에 관한 부분들까지도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왔는데요. 지금 이제 지역기반형 제7장 사례 7의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 사업자 모집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어떤 사업 제안서보다는 좀 다른 특이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려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부분 생략해 가면서 이렇게 제출 교재에는 이제 사례로 등록을 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발표하시는 분들이 그냥 있는 교재 내용들을 그냥 단순하게 읽어줌으로써 과연 이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제가 조금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사업 제안서들과는 좀 달랐거든요. 근데 그 다른 부분이 뭔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세부 추진 계획에서 이 사업에서만 보여주는, 공공기관에서만 보여주는 어떤 특징적인 사업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좀 공부하고 또 그 조에서 공부를 해서 어떤 부분이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에 대한 어떤 제언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서 그냥 단순히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 관리를 읽어보는 수준이라 그러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문학사 과정도 아니고 지금 전공심화 과정을 공부를 하고 계신데, 그리고 발표라고 하는 건 어쨌든 맡은 조에서 공부를 하고 이러한 스스로 조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른 학생분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한 목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어떤 다른 어떤 기관의 어떤 제안서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프로포절과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하셔서 설명을 좀 해주셨더라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어떤 시간들이, 발표의 어떤 사례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리고 왜 조별 그 레포트를 작성을 하고 그것들을 공부를 해서 발표를 하게 하는지를 조금 더 교수자의 어떤 의도들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제안서에서는 여러 가지 일반 우리가 그 전에 공부해왔던 제안서들과 제안서 프로포절 양식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뭐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겠지만 현재 여기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들로는 좀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사업에 대한 이 사업 제안서에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 아니면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문제의식, 그 다음에 사전 검토,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이유는 아까 저희가 첫 시간에 이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공모 제안서를 했던 것처럼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벌써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안을 모집을 할 때에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있다라고 교육청에서 재정지원처에서 판단을 한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관들의 아이디어를 요구했던 그런 제안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현재 빠져 있는 거고, 그런 문제의식에 대한 부분들은 벌써 공모를 하는 시간에 공모 재정지원처에서 어떤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드린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어떤 거냐라는 것들을 제안서에 담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두세대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가족관계 향상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하세요라고 했던 거겠죠. 예, 그래서 제목을 이제 울랄라 즐거운 우리 집이라고 하는 제목을 만들어서 예, 주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 그 제안되어 있는 어떤 공모 주제를 가지고 이런 제안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전에 저희가 공부해왔던 제안서의 양식과는 조금 순서가 좀 달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중에서 뭐 추진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보였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재정지원처에서의 예, 작성 양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세부 추진 계획을 보시면 이제 즐거운 그 대상 선정 기준 및 인원수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총 나중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된다라 그러면 이제 참여 동의서, 그 다음에 이 가족분 홍보하고 이 클라이언트 집단을 예, 선정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 과정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참여하도록 만들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략된 부분들은 아마 그 사례관리 제안서 전체를 보면 나와 있겠지만 아마 이 부분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발표하시는 조에서 그런 부분들은 자기 조에서 나름대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모집된 학생들에 대한 그 선정 방법은 어떻게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선정 기준 같은 것들도 좀 정해서 제시를 했다라 그러면 훨씬 더 알찬 공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담당 조직 및 인력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서비스 지원팀이라고 하면 제안서를 작성하신 그 해당 기관이나 해당 부서의 어떤 인력들이 되겠죠. 근데 이러한 그 외부 공공기관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은 이제 제목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기관 내에 있는 어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나 그 외에 전문 어떤 복지사 선생님들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어떤 많은 프로그램의 개요들을 좀 보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뭐 플로리스트, 뭐 자원활동과 외부 단체,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업무들을 지금 이제 협조기관 및 단체 뭐 4개 기관 정도를 기록을 해 두었는데요. 이 4개 기관으로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거나 또 그 외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실 때 그리고 또 꼭 자원봉사나 활동뿐만 아니어도 이러한 업무들은 실제로는 그 사업 목표에 보시면 두 번째 교재 여러분들 246페이지 두 번째 사업 목표 하나 둘 셋 네 번째를 보시면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한 지역 교육 복지 공동체 구축에 기여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지역 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관련 업무 기관들이나 아니면 단체라든가 어떤 그 복지기관이나 교육 관련 기관들에 대한 어떤 연계, 네트워킹이 필요한 사업들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협조기관 및 단체가 공동기관, 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무슨 평생학습관, CJ 프레시웨이, 뭐 인터넷 중독 예방, 무슨 기관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어떤 단순한 4개 정도의 기관으로 이런 지역 교육 복지 공동체 구축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무언가 좀 아쉽고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느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시는 조에서 이런 부분의 협조기관 및 단체에 있어서는 지역 사회에 지역 교육과 관련된 어떤 그 관련된 기관들을 좀 다양하게 조사를 해서 그 기관들과의 연계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에 산꼭지를 맡아서 함께 활동하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관련된 기관들 간의 어떤 복지 네트워크를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연과 관계들을 좀 만들기 위한 어떤 참여를 좀 독려하고 많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제 계획서에서는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만약에 제가 평가자라고 하면요. 그리고 참여 학교들도
해당 지역 교육청이라고 하면 물론 거점 학교도 있고 그 외에 뭐 많은 학교들이 있을 건데요. 실제 이런 학교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은 좀 상세하게 좀 기록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어떤 제안서들이 어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개요 부분들은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여기 이 교육에 관한 부분들이어서 정량평가. 우리가 이제 산출 목표라고 하는 거죠. 어떤 그 실제 기록들로 남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정성평가로 되어 있는데 정성평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과 목표인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시행한 후에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과연 우리가 사업 목표로 만들었던 사업 목표에 대한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뭐냐.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이제 성과 목표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성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회의와 뭐 모니터링, 그다음에 변화 사항 측정한 관찰 기록들을 남기겠다 하는 것들, 그다음에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죠. 그래서 초점 집단 인터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들의 행동 사항들이나 관찰 사항들을 정성적으로 질적인 평가를 좀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나중에 공공기관에서 그 어떤 성과에 대한 보고서로 작성이 돼야 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충청남도 그 교육지원청에서도 성과 회의를 통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들의 변화 사항들을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어떤 정량평가나 정성평가에서의 변화 과정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것들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기록이 되었으면 하는 어떤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예산은 이제 총 1,200만원, 교육청 지원금 1,100만원, 그리고 기관에서의 자부담 100만원에서 총 예산이 1,200만원이다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교재에서 보시면 세부 내역의 예산 작성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세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그 계획을 세울 때 보통 이제 품목별 예산 또는 성과주의 예산 또는 기능주의 예산이라고 구별을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기타 다른 어떤 기관의 어떤 예산 계획들은 이렇게 뭐 품목별 예산과 성과별 예산이 좀 어느 정도 혼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혼합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도 매 회기별로 1회기 때 어떤 활동을 할 거고, 이게 품목인 거죠. 어떻게 따져보면 이 품목에 대한 기능주의 예산들이, 기능별 예산들을 아주 명시해서 산출 근거가 어떻고 하는 부분들을 아주 매 회기마다 통일해서 뭐 관리비가 얼마 들고 뭐 유지비가 얼마 들고 인건비가 얼마 들고 이게 아니라 매 회기별로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세분화해서 기록을 했다. 즉 이런 부분들은 실제 공공기관에서 실제 예산에 관한 부분들을 실제 회계 규칙에 맞도록, 공공기관 회계 규칙에 맞도록, 아니면 어떤 기준들을 정확히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이렇게 느껴볼 수 있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의 예산 세부 계획들은 이렇게 세밀하게 철저히 좀 작성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실제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집행된 후에는 그거에 대한 정산 회계 보고까지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세밀하게 작성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업이 끝난 후에 이 252페이지에 보면 단위 사업 세부 설명 계획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이제 각 회기별로 맞춰서 단위 사업별로의 세부 실행 계획서. 그래서 실제로는 총 12회기니까 단위 사업 세부 실행 계획 총 12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마 이런 첫 번째 샘플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라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서도 잡혀진 예산 1회기에 오리엔테이션에 50만 500원을 예산을 사용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보면 소요 예산이 50만 5천원, 평가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매 회기별로 세부 실행 계획들을 작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좀 안타까운, 하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사후 관리나 사후 관리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상으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온 것들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어떻다라는 것들을 좀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굉장히 훌륭한 어떤 발표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도 많은 좀 고민이 이루어졌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공부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학생분들과 다른 학생분들과도 함께 이 챕터를 공부하시 하는 다른 분들은 지금 발표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그런 다양한 각도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보완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좀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면 다른 어떤 그 발표하시는 선생님들도 이 직접 공부를 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좀 많이 함께 느끼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는 다른 학기에라도 어떤 교수자가 어떤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함께 공부를 해주신다라 그러면 서로 함께 발전될 수 있는 어떤 수업 시간들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이어서 서울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